네, 원자재 시장을 동향해서 글로벌 자금 이름 흐름과 자산별 투자 매력도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이석진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12년 금융시장의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네. 자산시장의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그래야겠죠. 네. 항상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은 올해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12년 자산시장은 오뚜기처럼 계속되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린 한 해였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채롭습니다. 유럽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전체로 보면은 유럽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스페인 정도를 제외하면은 주요 증시 중 어느 증시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지 않은데요. 연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도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일본의 경우는 연말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급등하면서 무려 20%가 넘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증시들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 증시는 약 8.5% 상승에 그쳐서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같은 위험자산인 원자재 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금은 각각 마이너스 8%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상승에 그쳐서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좀 실망스럽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자재 전체를 한번 놓고 보면은요. 원자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자산은 바로 콩과 밀 등 주요 농산물이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등 경기 방어형 원자재였는데요. 이는 금융시장의 강세와 달리 실물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지 않은 점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이후 자산시장의 변화를 좀 살펴본다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아주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전환했는지 여부겠죠. 사실 지난 두 달간 이른바 산타랠리의 저변에서도 중국 경제 지표의 호전이 살아 있었고요. 이에 힘입어서 대표적인 경기 동행 원자재인 산업금속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모든 산업금속이 연초 대비 플러스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는 대부분 11월 이후의 상승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정으로 바닥을 지나서 개선 국면에 진입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힌트는 즉 실버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은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은일까요? 은은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혼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용도를 절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금속 쪽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산업금속 쪽에서도 호재가 나온다면은 은은 가장 좋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은이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11월 이후의 은과 다른 금 그리고 산업금속의 성적 한번 살펴보면은요. 재미있게도 산업금속이 가장 좋았고요. 금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은 은은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동기간 산업금속 지수가 한 5% 상승했고 금 가격이 한 4% 정도 하락한 반면에 은 가격은 금보다도 더 많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은의 부진을 놓고 보자면은 귀금속의 약재가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좀 들 필요가 있겠고요. 은 가격이 산업금속보다 금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토대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본다면은 아직은 좀 섣부른 기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고요. 2013년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 원자재 시장이 동향과 함께 경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유가 지난해 상승 탄력은 굉장히 줄어들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그 고유가 시대는 이어지고 있지만은 네. 상승 탄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 수준은 높지만은 올해 성적도 썩 좋지는 않았죠. 특히 현 시점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 유가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아시겠지만은 리비아부터 이란 사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러한 재료 요인이 점차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유가 강세를 끌어가기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수급 측면에서도 미국의 원유 생산이 유례 없이 그 셰일 혁명 이후에 증가하고 있어서 글로벌 전체로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국제 유가는 현 수준에서 변동성이 낮아진 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정적 흐름이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가 유가를 다시 밀어올리면서 세 자릿수 유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값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금값이 올해도 상승하면서 무려 12년 연속 상승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기록에 성공을 했죠. 반면에 투자자 눈높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매년 연고점을 경신하던 금값이 올해는 작년에 그 고점을 경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금값의 연 고점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매년 연 고점을 높여오던 금값이 지난해 1900달러까지 도달했었는데요. 올해는 연 고점도 1800 정도에 머물렀었고요. 현재는 한 1650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요. 이 때문에 금값이 이제는 하락 추세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에 미국 연준이 실업률을 강하게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공언하면서 미국 경제가 더 빨리 안정을 되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값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대로 그렇게 빨리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재정절벽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재정절벽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 볼 경우에 2013년 미국 실업률은 8%에서 9% 초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준의 미국 실업률이 7.7%인 점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현재보다 실업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금값에는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꾸준히 신흥국들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목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을 사랑하지 않는 중앙은행으로 유명했던 한국은행이라든지 브라질은행들도 앞다투어서 지금 금을 매입하고 있는 점들도 금의 지지 요인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전형적 안전자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금은 과거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안정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온수당 1,600달러 초반대로 온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기 동반 침체와 함께 원자재 올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냈었죠. 2012년 원자재 시장 동향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동양증권 이석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